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오늘은 빚이 있으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고 살기 자체가 예전보다 확실히 팍팍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저처럼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몇 배는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월급이 들어와도 이게 온전히 내 돈이라기보단 나갈 거 빼고 나면 이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빚도 자산이고 능력이다. 레버리지는 전략이다. 이런 말들을 실제 많이 했었죠. 실제로 그땐 저금리에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빚이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고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들 대부분은 엄청난 빚을 진 상태라기보다 각자 하나씩은 빚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생긴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값 오를 땐 자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로 체감되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죠. 생활하다가 생긴 신용대출, 카드 리볼빙이나 카드론처럼 당장은 숨은 쉬게 해주지만 이자가 계속 따라오는 구조도 있습니다. 저금리 때는 비투도 유행이었어서 주식이나 코인에 조금 더 보태다 붙은 빚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안 쓰는 것 같아 보여도 항상 열려 있어서 심리적으로 계속 신경 쓰이는 빚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확장이나 유지를 고민하다 생긴 사업자 대출, 경기가 나쁠수록 줄이기 어려운 신용대출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완전히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 중 하나쯤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빚입니다. 이렇게 빚이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이 있는 순간부터 뉴스에 나오는 금리 변동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어떤 결정을 할지, 원래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인데 빚이 있는 순간부터는 전부 내 얘기가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월 납입금이 바뀌고 그게 생활비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도 오른다 하고 물가도 나날이 오르고 대출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얼마인지, 다음 달은 얼마나 늘어날지, 언제쯤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투자를 잘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내 생활을 버티기 위해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인생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경기 안 좋다고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유예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을 꼼꼼하게 보거나 이유를 올리고 빠른 상황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더 벌고 싶어서라기보다 지금의 생활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빚이 결합되면 문제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회복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빚이 있으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선택지 감소가 인생 난이도를 체감상 몇 배로 올려버립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항상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지만 좋은 빚도 내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넘어가면 나쁜 빚으로 변질됩니다. 다만 지금의 환경에서 빚은 기회를 키워주는 도구라기보다 상황이 나빠질 때 삶을 더 빠르게 조이는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빚이 내게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선택지를 하나씩 줄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빚이 있으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